104주년 3.1절인 오늘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3.1절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절인 오늘 세종시의 한 아파트 가정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비밀 결사대원 9명 가운데 4명이 독립운동 서운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리포 수목원에 가득한 봄 기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4년째 맞는 3.1절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104년 전 그날을 기리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대국민 신청을 통해 모인 영예 독립운동가 1919명이 독립군가에 맞춰 플래시 몹을 펼칩니다. 이어 일본군 복장을 한 배우들이 경고음을 앞세우며 명예 독립운동가 사이를 가르고 뒤로 물러 국가 침탈의 아픈 역사를 재현합니다. 직접 참여하고 부딪히는 체감형 프로그램에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조국 선열한 그런 사람들이 기리면서 정말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은 광복군 의상과 장비를 착용해보고 태극기 배지와 가방 등을 만들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전부터 일본한테 우리 고통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던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느꼈어요. 전시관에서는 실감형 영상 콘텐츠 평화의 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궁화와 호랑이 등을 모티브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의지, 또 자주 독립열망, 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러한 정신을 독립기념관에 와서 확인하시고 세종시와 충청남도도 각각 시청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또 대전시청 앞 한밭 종각에서는 민족 대표 34민을 기리는 타종 행사가 펼쳐지는 등 곳곳에서 3.1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세용준입니다. 이렇게 104주년을 맞은 뜻깊은 3.1절에 세종시에서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개양하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광복회 회원들까지 찾아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3.1절인 오늘 7층 베란다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 휴대전화로 증거사진을 찍고 손가락질을 하며 맹비난합니다. 아무래도 3.1절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약간. 다른 날이면 몰라도 이 사진만큼은 태극기를 올려야 하가지고. 소식을 들은 광복회 회원들까지 아파트에 찾아와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오늘이 무슨 날이냐? 3.1절이다. 네 조상은 일본 놈이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수백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고 세종시청과 경찰에도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없이 받았어요. 아침 10시부터 5시 반까지 계속 그 전화만 받았어요. 하고 눌러가지고 3.1절 날 왜 일장기를 달았냐 그랬더니 욕저거리를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일장기를 내건 주민은 입주 당시에는 한국인 이름으로 이사를 왔으나 지금은 일본어로 된 문패를 걸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민은 잇따르는 항의에 오후 5시쯤 일장기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비밀결사대가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80여 년 만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비밀결사대원 9명 가운데 4명이 독립운동 서운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예농속회가 드러난 건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3월
조선총독부 검사가 비밀결사대원 9명이 독립운동을 했다며 1942년 경성지방법원에 재판으로 넘긴 기록이 빛을 본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이후 서운심사에 나섰고 예농속회에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5명.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인 고 박대영 선생은 수감 기록을 이유로 독립운동 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해방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지는 등 수형 기록이 나와 서훈을 보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대영 선생은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결수로 수감됐다 6.25 전쟁이 나자 국군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농속회 독립운동 조사에 앞서 2010년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대영 선생도 당시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됐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 후 실정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서운에 제외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박대영 선생 유족은 일제의 핍박도 모자라 다시 한번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리려고 했지 그냥. 맨날 그 생각만 해만 참 생각만 나면 가슴 아프죠 뭐.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5개 구의 보건소 진료 업무를 내일부터 일부 재개합니다. 재개하는 업무는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진료와 검사입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물리치료 등의 업무는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도시 안전망과 소방청 첨단 시스템 간의 연계 체계가 구축돼 도시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자체 운영 중인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소방청의 다매체 119 신고 시스템 간의 연계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에 사건 사고가 발견될 경우 기존의 전화로 119에 신고했던 것과 달리 통합 플랫폼에서 바로 119 신고가 가능해지고 사건 사고 현장 근처의 CCTV 사진도 함께 전달돼 현장 상황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대전의 탁구 신동으로 불리는 중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대전 동산중학교 권혁 선수인데요. 최근 15살 이하 세계 랭킹에서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쉴 새 없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테이블에 꽂아 넣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또래 선수들을 압도한 권혁의 필살기입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15살 이하 세계 랭킹에서 남자 단식 12위였던 권혁은 몬테네그로와 이탈리아 대회를 연거푸 우승하며 상승세를 타더니 올해는 15살 이하 대회 우승은 물론 19살 이하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따며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선수들하고 하지 않고 고등학생이나 자기하고 실력에 맞게 파트너를 붙여줌으로써 또 기술 향상을 시키고 1년 새 키가 10cm 넘게 자란 권혁은 성적과 외모 모두 앳된티를 벗으며 성인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발을 디딘 한국 프로탁구 리그 소속팀들은 벌써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했고 세계를 호령했던 선배들도 한국 탁구의 부활을 이끌 제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국 탁구를 짊어져가야 되는 선수예요. 자기 자신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혁 선수가 되면 충분히 올림픽 금메달도 딸 수 있지 않겠나. 권혁은 아직도 탁구가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느껴진다며 성인 대회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권혁은 다음 달 몬테네그로와 벨기에, 프랑스 대회 등 세계 국제대회에 연이어 출전해 세계 랭킹 1위 수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16건으로 전년도 88건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천안과 아산, 서산 도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계약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목원에는 벌써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따스한 햇볕에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며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 봄꽃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낙엽이 쌓인 흙바닥에서 꽃망울이 피어오릅니다. 하얀 색깔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우유꽃으로 불리는 설강화입니다. 꽁꽁 얼어있는 땅 속에서 먼저 고개를 내밀어 봄을 알립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도 샛노란 꽃잎을 활짝 피고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높은 데서 봐도 되는데 야생화는 낮으니까 내가 굽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허한 자세, 이것을 저는 은연중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 끝에도 노란 봄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이른 봄 풍성하게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해서 풍년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붉은 빛깔로 솜털 같은 모습을 한 이 꽃봉오리는 꼭 강아지의 꼬리를 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목원은 벌써부터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군락을 지어서 심은 게 아니라 조금씩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다양하게 심었기 때문에 수목원에 오시면은 봄꽃을 찾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일찍 피어난 봄꽃과 함께 푸른 겨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서해안에 자리 잡은 이 수목원만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전과 논산, 계룡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대전시가 오는 10일까지 홀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화재나 낙상 등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정보통신기술 장비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구조 구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